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볼게요. 진행 한번 해봅니다. 자, S봄입니다. 문제 2번이네요. 그죠? 문제 2번. 시험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식 명세에서 S봄의 정의. 명확한 소프트웨어를 위해 메타데이터, 저작권, 라이선스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리 명세서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구성 요소에 있는 키워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공급자면 컴포넌트면 컴포넌트 배정 고유 식별자에 대한 UUID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UID, 의존관계, 작성자, 타임스탬프를 적용한 기록한 관리 명세서 이렇게 키워드로 답안지를 써야 된다. 자, 가에 대한 개념도 보안 취약점 해소, 소프트웨어 관리, 사이버 보안. 사실 S보험은 이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보안이 100%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안은 보안 관리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S보험은 보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가 맞지만 보안 때문에 S보험을 하지는 않는 거지. 그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이 뭐냐, 메인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생명 주기, 나머지 넘어가고 구성요소 잘 썼어요. 그죠? 적용 사례는 이렇다. 적용 사례는 공공기관은 이렇고 자동차 업종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면 잘 쓴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6점은 나와요. 그죠? 키워드 잘 나왔기 때문에. 1.2페이지 넘어갔잖아요. 그죠? 끝을 쓰고 여기다가 해서 두 줄을 띄워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끝이 여기 들어가거나 두 줄이야. 따라서 문제 7번은 그 윗줄에 썼어야지. 이렇게 어벙하게 왜 세 줄을 띄우냐고. 다시 한번 강조해. 끝이 여기 있든 안 중요해. 여기 있든 두 줄이라니까. 끝을 또 끝까지 포함하면 세 줄이 되잖아. 이렇게 어벙하게 줄을 띄워 쓰지 않는다. 요거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그죠? 자, 이거는 너무나 수백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자, 그러면서 모듈화에 대한 내용이고, 모듈화에 대해서 구현하는 어쩌고 저쩌고다. 자, 모듈화의 원칙, 분할, 그 다음에 은폐란 용어를 썼네요. 추상화, 독립성, 요런 썼고, 모듈화의 특징 썼고, 모듈화의 필요성 썼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원칙도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특성도 서론 쪽 내용이야. 필요성도 서론이야. 결국은 서론만 다 쓰고 끝난 느낌이야. 이에 가야 항상 들어가는 게 뭐야? 모듈화의 구성도, 모듈화의 개념도, 모듈화의 아키텍처 이런 게 들어가고 이에 나에 들어가는 게 뭐야? 모듈화의 구성 요소. 그럼 구성 요소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응집도와 결합도를 쓰든가. 그다음에 산단하게 모듈화의 사례, 모듈화의 장점, 모듈화의 고려사항. 그러면 모듈화의 뭔가의 비교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필요성, 특성, 원칙 이렇게 주구리 목차 작성마저도 어벙한 거지. 고득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다시 정리를 하면 앞에 건 6.1, 2, 3점 정도 맞을 수 있고 뒤에 건 해봤자 4점? 뭐 뒤에 건 해봤자 4점. 이러면 50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기본 필수반의 기본 목차를 꼭 먼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정의 및 특징, 구성도, 구성 요소, 비교표. 이 틀에다가 비교표 대신에 활용 사례 들어갈 수 있지. 구성 요소 대신에 기술 요소 들어갈 수 있지. 구성도 대신에 개념도 들어갈 수 있지. 정의를 쓰거나 특징을 쓰거나 필요성은 다 뭐다? 서론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가 다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자, 최영님. S봄에 대한 설명. 따라서 S봄에 대한 설명을 썼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및 구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저작권, 콘텐츠 포함한 공식 명세서에 대한 내용이고 개념도에 대한 내용, 작성자명, 타임스탬프에 대한 시간대별 구성 요소와 버전에 대한 내용. 버전을 쓰면 여기다가 쓰든가 깃을 쓰든가 SVN을 쓰든가 이런 식의 키워드들도 진짜 해본 사람처럼 진짜 해본 것처럼 구성 요소의 해시 함수를 썼다. 그러면 오늘 잠깐 배우거나 다음에 배울 해시 함수에 대한 내용의 해시 256을 쓸 건지 그때 해시의 256은 입력이 들어오면 256비트의 해시 값을 쓰던지 해시 5일을 쓰던지 제1 역상 저항성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든가 그냥 해시 값. 좀 뭔가 좀 아마추어 같잖아. 여기다가 해시 511 쓰든
해시 256을 쓰든 제1 역상 저항성, 제2 역상 저항성, 충돌 회피성을 적용함. 뭐 이런 식의 좀 뭔가가 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뭔가가 좀 아마추어스럽지, 아마추어. 이게 고득점과 하수의 차이점이야. 물론 뭐 10분 안에 이 정도면 사실 뭐잘 썼지. 사실 이 정도면 잘 썼어. 근데 들어갈 때는 들어가줘야 돼. 나중에 기필반 9주차, 10주차가 끝나면 지금 얘기했던 게 다 이해가 될 거야. 왜냐하면 다 숙제 낼 거니까. 예, 그러면서 각각의 포맷과 표준화의 이름까지 암기. 아, 진짜 잘하셨죠. 이게 바로 점수 올리는 거야. 그죠? 그죠? 아주 잘하셨어요. 요 정도는 6점 내지 6점 한 3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 6.3은 무슨 뜻이냐? 두 명은 6이야. 한 명은 7점을 줘. 그래서 한 명이 6.33333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전 예비 기사님 들어갈게요. 자, FP하고 EVA입니다. 문제 몇 번? 14번이에요. 그죠? FP. 자, 펑션 포인트는 4, 대, 보, 후, 지소. 이 절차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전 준비의 간이법 키워드죠.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점수 산정을 한다. EI, EO, EQ, IRF, EIF. 따라서 EQ가 3.9점. 따라서 여기에 평균 복잡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게 EQ야. 그죠? 저는 사실 이 숫자까지 다 암기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지금 저처럼 강의할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거칠 거다. 그러면서 EVA는 3단계를 거칠 거다. 1번 측정, 2번 분석, 예측 포리캐스팅에 대해서 ETC, EAC, VAC, TCPI까지 답안지 잘 쓴 거지. 그래서 원가 관리 계획 수립하고 원가 산정일 때 펑션 포인트 쓰고 원가 통계 기법에 EVA를 쓰겠다. 아무리 봐도 잘 썼지. 잘 썼지. 진짜 잘 썼지. 자, 이 정도면 6.6 내지 운 좋으면 7점까지 줄 수 있다. 하산. 웬만한 심화반보다 낫다. 따라서 14번은 7점 주죠. 왜냐면 지금 7점 준 이유는 웬만한 심화반보다 더 잘 썼어. 이게 바로 합격 비결이다. 따라서 MVC 패턴 들어가면 MVC 패턴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제어하는 부분을 컨트롤러 부르고 HTML과 그죠? 이쪽 앞단을 우리는 뷰라는 용어를 쓴다. 그 각각에 대한 내용 쓰고 그 다음에 MVVM 패턴은 뷰 모델에 대해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바인딩, 변수와 값을 바인딩 묶음으로써 이런 거에 대한 느슨한 결합으로 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그죠? 그러면서 MVC 패턴과 MVVM 패턴 쓰고 강글에다가 나는 MVI 패턴까지 알아라고 MVI 패턴을 혼용으로 적용할 수 있음라고 문장을 때렸어야지. 그래야 7점 나오지.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못 쓴 건 아니야. 요 정도면 잘 쓴 겁니다. 그래서 6.1점 정도 줄게. 6점 치고는 잘 쓴 6점입니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하나하나 설명 안 합니다. 자, 펑션 포인트 간이법 계산 문제 몇 번? 6번입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했어요. 그죠? 간이법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 대상에 대해 기능 점수 산정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게시판은 내부니까 IRF다. 그 다음에 EI에는 입력 수정 삭제가 있다. 파일 업로드도 있었죠. 그죠? 파일 업로드도 EI다. 따라서 4 곱하기 3, 4 곱하기 1, 16이네요. 그죠? 따라서 16 더하기 5.4. 두 개를 더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보정전은 21.4 곱하기 60만 5,784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했더니 1,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게 바로 개발 원가죠. 그죠? 자, 지금부터 보정해야지. 보정은 뭐라고요? 규현이는 성분부를 좋아한다. 규모, 보정 개수, 연계 복잡성, 성능 요구 수정, 호환성, 보안성. 규현이는 성분부를 보장한다. 일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1.4니까 21.4는 500보다 작으니까 규모 보정 개수는 얼마다? 1.28. 완벽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직접 경비는 내용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가정하고 따라서 개발 원가의 25%를 최대로 잡았으면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1,600만 원에 0.25는 40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따라서 400만 원 더하기 1,600만 원.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직접 경비 0원. 이러면 약 이 프로젝트의 개발비는 2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더하기 하드웨어 더하기 그죠? 이런 것들 추가하면 그게 바로 프로젝트 비용이다.
개발비는 2천만 원이고 프로젝트 비용은 개발비를 합쳐서 나머지를 또 다 합쳐야지. 그게 바로 프로젝트의 비용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원가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인 예산 결정 프로세스가 된다. 이것까지 답안지 때려주면 완전 탑 1%가 되는데, 사실은 원가 관리 거기까지 쓴 사람은 20년 동안 본 적도 없어. 이것만 해도 상위 3% 이내야. 따라서 완벽하지. 자, 두 번째도 아무리 적어도 7점 이상 나옵니다. 예, 두 번째 건 운 좋으면 7.3까지 나올 수 있어요. 7.3까지 나올 수가 있다. 7.3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님. 자, 여성님 들어갑니다. 간이법과 펑션포인트. 아까 했으니까 퀵하게 넘어갈게요. 자, 사계보호지수 들어갔고 6단계에 대한 내용 들어왔어요. 그죠? 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설명 썼고, 그 다음에 인류 가정환자 썼고, 그 다음에 22.4 완벽하고, 그 다음에 1,600만 원 완벽하고, 400만 원 완벽하고. 그죠? 잘 썼죠? 이거보다 어떻게 저 잤습니까? 하산. 이분이 기술사 안 되면 제가 이름을 강중배로 바꿀게요. 진짜 잘한 거야. 심화반에 올라가도 상위 5% 안에 들어. 심화반도 이 정도까지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실전에서도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 진짜 잘하신 거야. 자, 김신님 들어갑니다. PMO 썼어요. 그죠? 제가 10년 동안 PMO 조직장 했어요. 그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PMO 하면 세 가지로 통합 관리한다.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이런 것을 해주는 게 PMO고, PMO의 키워드는 뭐다? 사전적, 예방적으로 수행을 한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감리는 만든 의업체를 독립적인 이해관계자가 얽히지 않는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뭐라 부른다? 정보 시스템 감리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감리는 뭐다? 사후. 키워드가 뭐다? 사후. PMO는 뭐다? 사전. 이런 용어까지 썼을까요? 근데 잘 좀 눈에 안 보인다, 그제? 그런 거 항상 제가 뭐라고요? 밑줄짝 쌍따옴표. 왜 밑줄짝 쌍따옴표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합격률은 8%야. 8%에 들어오려면 일단 강경배가 얘기하는 걸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 왜 밑줄짝 쌍따옴표도 없는 거야, 도대체? 라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따라서 거기까지 좀 썼으면 좋겠고, 자, PMO에 대한 내용. 따라서 발주자를 바이어라 부르고, PMO를 발주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의업체가 있는 거죠, 그죠? 의업체. 그 다음에 감리까지 할 수도 있죠, 그죠? 대형 프로젝트는. 따라서 발주자가 있고, 감리에 대해서 계약, 감리 요청보다는 계약이 낫겠지. 그러면서 제가 읽어보라는 거 여기다 쓰면 안 돼. 감리 발주 가이드. 요런 거. 발주자의 감리 발주 가이드. 이쪽에다가 우리 가이드 이름 쓰면 안 돼? 감리 수행 가이드. 왜 그런 문서 이름도 못 끌고 오는 거야, 도대체? 이래야지만 상위 1% 안에 올라간다. 그죠? 저기 PMO도 썼어야지, 그죠? PMO도 전자정보 시스템 위탁에 대한 규정, 그런 가이드가 있잖아. PMO도 있고 감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이름 쓴 사람 심화반 제가 단연간 했지만 그거 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예, 거기까지 써줘야 된다. 거기까지 써야 지금의 6점이 뭘로 바뀐다? 7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방금 했던 거 가이드까지 이름 담겨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6단계 절차, 감리 준비, 착수회의, 5일 동안 감리 수행, 감리 보고서 작성 검토, 종료회의 금요일 날, 그 다음 보고서 확정을 한다. 자, 그러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무 조건 썼어요. 그죠? 그 다음 6단계 썼어요. 그죠? 그래서 감리 3단계를 보면 예비 조사, 감리 계획서가 배첨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감리 결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부르는데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잘했어요. 그죠? 에러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 삼성 SDS가 됐든 LG CNS가 됐든 이걸 뭐라 부른다?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와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감리 결과 보고서. 감리 결과 보고서 이름 두 가지 암기. 끝. 그다음에 이하 빈칸. 그래서 거기서 이하 빈칸이면 이하 빈칸 쓰고 이하 여백이면 이하 여백. 왜 또 멀쩡한 한 줄을 띄우냐고. 끝 다음 줄에다가 뭘 쓴다? 이하 여백 혹은 이하 빈칸. 왜 한 줄을 왜 띄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 한 줄 띄운 것 때문에 점수 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못해도 진짜 잘 썼네요. 그죠? 어, 예전에 강정배가 붙었을 때보다 낫다.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6.3 하산. 이렇게 해서 10개만 써면 65점 나올 거예요. 자, 전 예비기수사님 모주라.
그죠? 모듈라의 개념도 있어야지, 그죠? 모듈라의 개념도. 모듈라의, 그죠? 설계의 원리, 응집도와 결합도, 그죠? 이런 거 들어가야지. 운운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그래서 예전에 강정배가 뭐 썼다라고 여기다가요? 여기 저 스탬프 다음에 뭐 썼다라고요? 여기다가 저는 저기 그 스파이더맨 썼어요, 그죠? 두음 신공의 문제점은 뭐다? 요 D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라면에 스프 쓸 수는 없고, 그죠? 예, 그러면 막히는 거지. 따라서 내용 결합도 공통, 외부, 제어, 스탬프, 데이터 결합도 완벽해요, 그죠? 우연적, 논리적, 시간적, 절차적, 통순적, 순차적. 뒤에까지 완벽하게 두음 신공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모듈라의 원리다. 그치? 그치? 이렇게 쓰든가. 그러면서 응집도와 결합도도 쓰고 나는 개념도와 특징까지 썼다. 이게 바로 6점은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6점짜리지. 그렇게 해서 응집도와 결합도도 어딘가에 들어와야 된다, 서브로.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주 예비 기술사님 구조 기반 테스트예요, 그죠? 문제 몇 번? 12번. 저 구조 기반 테스트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화이트 박스 테스트. 자, 구조 기반 영어 단어까지 써야지. 한번 그래서 영어 단어는 2번 써야 돼. 가와 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한 번 더 써야 돼. 스트럭처 베스트 테스트라고 한번 그죠? 한 번 더 써야 돼. 그래야 여기 축구장이 안 생긴다고. 따라서 테스트 내부 구조의 커버리지 달성 뭐 이런 거 주구리주구리 쓰지 말라고 했지. 그죠? 입력, 아웃풋, 구조, 제어, 루프 시험, 커버리지를 적용한 테스트 기법. 특정 커버리지를 달성하기 위한 텍스트 설계 어쩌고 저쩌고 주구리주구리 좀 수다스럽게 정의 쓰지 않는다. 키워드로 나열하고 한 건 떼고 나열하고 한 건 떼가 나열하고 문장을 만들지 마. 의로, 위한, 미, 등등등등등. 아, 좀 하지 좀 마. 하지 좀. 좀 이게 그냥 키워드로 던져. 여러분, 여기 지금 카톡방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기술사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여기 기술사 분들 있어. 그죠? 이 기술사 분들 우리 커뮤니티 여기 66명이나 있어. 그죠? 뭐 어차피 뭐 이분들이 나중에 다 채점할 텐데 이걸 문장으로 채점하지 않아. 그냥 키워드가 있냐 없냐 그걸로 채점이 된다.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좀 입력은 그러면 또 입력은 또 뭐냐? 그럼 여기에 입력에 입력값을 쓰던지 뭐 파라미터를 쓰던지 테스트 시나리오 쓰던지 그러면 여기다가 아웃풋은 프로그램 결과물을 쓰던가 뭔가가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화이트 박스 여기 옆에 커버리지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키워드라도.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나열해도 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나열해도 되어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써주는 게. 아주 그거 좀 부탁할게요. 그걸. 그 다음에 여기다 커버리지까지 써야 돼. 커버리지까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2단락밖에 못 썼어. 그러면 3단락 쓰는 게 좋아. 그때는 나를 버려. 어차피 나의 키워드가 여기 중간에 다 들어갈 거잖아. 그럴 때는 특징의 2개를 다 빼시고요. 나를 날리세요. 가를 빼고 개요를 정의로 바꾸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좋아. 그게 훨씬 더 3단락까지 쓰는 게 고득점이 나온다. 다시 한번 강조해. 나 때문에 3단락을 못 쓰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나를 빼고 3단락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럴 때는 개요가 뭘로 바뀐다? 정의로 바뀐다. 밑줄짝 쌍따옴표는 왜 그리 많이 빠진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따라서 점수로는 5.999 주죠. 뭔가가 6점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죠? 황예비 교수님, MVC 패턴, MVP 패턴, 패턴 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키워드가 들어오는 게 좋고, MVC 패턴 썼고, 구성 요소 썼고, MVVM 패턴 썼고, 야, 이쪽 화살표 설명 다 있어야 돼. 따라서 화살표에 대해서 나는 화살표 그렸다. 택도 없는 소리야. 따라서 여기다가 데이터 바인딩을 키워드로 쓰든가 뷰하고 뷰 모델은 데이터 가공에 대한 건지 뭐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다 추상적이야. 택도 없는 개념도 택도 없는 구성도 택도 없다. 화살표에 대해서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와 설명이 여기도 들어가고 구성도 밑에도 간글이 들어가고 이래야 합격권이야.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점수 까져. 5.9로. 나만 아는 답안지.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화살표 설명 빼서 점수 깐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면 본인밖에 몰라. 네가 알아서 해석하고 네가 채점해. 굉장히 매너 없는 답안지다. 그죠? 나머지 넘어가죠. 홍기님 들어갑니다. 자, 정보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 썼고, 활동 썼고, 아까 얘기했던 SD에 대한 내용, 그죠? SD에 대해서 구조는 뭐다? 구분. 객체 지형은 뭐다? 개요. 완벽해요. 그죠? 여기 사업 유형 SD 썼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여기에, 그죠? 여기에 썼어야지. 그죠? 감리 그 영역, 감리 중점 영역. 썼고 감리 관점 점검 기준 완벽해요. 그죠? 성탄절까지 썼어요. 그죠? 감리 영역에 대해서 썼고 시점에 대해서 썼고 그다음에 감리 관점에 대해서 썼다. 근데 왜냐 여기 축구장이 생겨. 따라서 그렇게 썼어요. 그죠? 잘 쓴 거 같지는 않고 그래도 암기한 거는 그래도 똑부러지게 썼네요. 그죠? 적당히 썼다. 적당히. 6점만 주자, 6점. 6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 그냥 딱 답만 써서. 이쪽에다가 또 뭐, 또 여기다가 또 뭐 절차는 뭐 CR도 좀 써주고 또 여기 뭐 어차피 절차 1억까지 쓰고 뭐 이틈 산출물에 우리가 아까 썼던 뭐 UML에 뭐 산출물도 쓰고 성과에 좀 뜻도 쓰고 감리 시점에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감리 영역에 좀 더 들어갔어야지, 그죠? 들어가고. 예, 아무튼. 자, 나머지는 넘어가죠. 그 다음, 임예비규사님. 펑션 포인트 간이법,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죠? 쭉쭉쭉. 뭐, 채점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쭉쭉쭉. 어우, 잘 썼네. 끝. 6.5. 그죠? 딱 이거야. 어차피 똑같은 답안지 지금 400부 보고 있어. 그냥 한눈에 확 돌아.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어벙해. 점수 까자. 이렇게. 6.3. 이렇게 까는 거야, 이렇게. 그죠? 최예비교사님, MVC. 어차피 다 똑같은 토픽이네요. 그죠? 또 좀 서로 좀 다른 토픽 좀 하지. 그죠? MVC 썼고, MVA 패턴 썼고, 특징 썼고, 개념도 썼고, 구성 요소 썼고, 그죠? 이렇게 이벤트, 바인딩, 갱신, 얼러트.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6.3. 딱 이렇게 딱 설명까지 들어가 줘야지. 이렇게 설명까지. 그리고서 좀 글씨는 좀 깔끔하게 쓰고, 글씨는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돼. 넙대대하게 써야 돼. 약간 이 사람은 좀 넙대대하게 쓰는 방법만 알면 딱 좋겠는데. 제가 심화반 멘토면 바로 얘기할 건데, 조금 이따 심화반 멘토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윤우님, 회기 테스트 했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변경 사항 외에 기존 로직에 영향도를 점검하기 위한 회계 테스트 방법.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뭔가 썼는데 기존 로직에 점검하기 위한 예, 회기인데 또 회기 테스트 기법. 음, 음. 뭔가 여벙하잖아. 오히려 그럴 바에는 소프트웨어 변경 그죠? 그죠? 소스 수정, 사이트 릴리즈의 영향 파악 목적으로 리그레이션, 그죠? 셀렉티브, 프라이어리티를 기반으로 기존 소스 영향도 테스트법 좀 깔끔하게 쓰면 안 돼? 키워드 가지고 쓰라니까. 뭐뭐 왜, 뭐뭐 인한, 뭐뭐 의을 위한 다 빼야 돼. 다 빼, 다 빼. 다 필요 없어 좀. 주구리 좀 쓰지 마. 주구리 좀 빼. 자, 쓰고 지금 그 외에는 완벽해. 그 외에는 완벽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근데 7점을 맞으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해줘야. 자, 김예비 교수님 썼어. 29129 소프트웨어 테스팅 개념 및 프로세스 체계, 원리 가이드 제시, 국제 표준. 저 같으면 테스트의 개념 정의, 기법, 프로세스, 문서화, 테스트의 국제 표준.
키워드로 쓰면 되지. 및, 가이드, 제시, 하는 다 뺐으면 좋겠어. 그치? 그 외에는 괜찮아. 정의 때문에, 정의 때문에 6점 깐당깐당해. 이렇게 잘 준비하고도, 이렇게 파트 5까지 다 EM에 암기하고도, 이렇게 좀 약간 어벙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글씨를 약간 좀 줄이거나, 좀 이게 띄어쓰기가 더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띄어쓰기의 느낌이 거의 안 나. 조금만 그거 개선해주면 딱 돼. 자, 김예비 기사님, 뭐 다 뭐 했던 토픽이니까 쭉쭉 넘어가도 돼. 쭉쭉. 6점 끝이야. 실전에서 이래. 딱 그냥 6점 끝. 딱 18점 끝. 딱 이래. 남성님 부족에만. 그러면서 약간 느낌상으로 1.2페이지가 깐당깐당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또 약간 채점자는 약간 좀 양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갖는 거지. 구조기반 테스트. 또 여기 또 화살표에 대한 설명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썼으니까 네가 이해해. 똑같아. 지금까지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명세 기반 테스트와 구조 기반 테스트 비교. 비교도 괜찮고 구조 기반 테스트의 이 커버리지를 쓰는 것이 더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화살표에 대한 설명 이런 거 그죠? 커버리지도 이렇게 쌍따옴표 잘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 딱 눈에 들어온다니까. 따라서 6점, 6점 깐당깐당하다. 운이 좋아야 6점 줄 것 같아. 그 다음에 테스트의 원리, 결함 발견, 초기, 파레토의 법칙, 불완전, 살충제 패러독스와 오류 부재 궤변 마이어 법칙 완벽하네. 테스트 하니스는 결국엔 드라이버와 스톱을 하니스라 부른다. 가짜로 만들어 놓은 모의 모듈을 뭐라 부른다. 테스트 드라이버.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와야 결과값 나올 거니까. 가짜로 만든 하위 모듈을 뭐라 부른다? 테스트 스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걸 뭐라 부른다? 테스트 하니스. 그러면서 너무 글자가 길쭉길쭉하니까 눈에 안 들어온다, 그죠? 어, 따라서 글자를 좀 넙대대 해야 되는데. 왜냐면 글자가 이렇게 기냐. 이게, 좀 넙대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제발 부탁이래. 좀 이렇게 쓰지 마. 하, 이게 길쭉길쭉해. 어, 어. 이제 스톱도 이렇게 길쭉길쭉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쓰지 말고. 이게 이리로 가고, 이게 이렇게 가고, 서로 밑줄 짝 쌍따옴표 하나씩 해서라니까. 이건 글씨 못 써도,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다가 붙여. 딱 여기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다 가독서고 다 조회시키잖아. 왜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냐고. 왜 쓰는 공중부양시키고 텁은 내려오냐고. 왜 글자는 공중부양하고 왜 글자는 기냐고. 바닥에 다 붙여. 그리고 넙대대야 해. 그리고 하기 위한 대신에 여기 한 칸 띄기 들어가. 한 칸 띄기 들어가. 이게 가독성 훨씬 좋아. 글자를 다 메꾸지 마. 하기 위한 필요 없어. 진행 한 칸 띄고 데이터. 이러면 된다. 왜 글자를 다 입력하냐고. 안 읽혀지잖아. 안 읽혀져.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방금 칠판에 적은 것처럼 아, 이거 다 개선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1년 안에 붙는다고. 기필반 때 4, 500개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로 승부 걸 수 있다니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심화반 멘토님 오잖아요. 그죠? 그거 다 반영해줘야 돼. 자, 그거만 좀 부탁할게요. 그거. 자, 뒤에 것도 뭐 그렇게 못 쓰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잘 쓴 것도 아니야. 그거만 좀 부탁. 그래야 6점이 뭘로 바뀐다? 7점으로 바뀐다니까. 그래야 65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유원님, UML의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죠?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지금 이분의 문제점은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치?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액터, 유지 케이스, 이거 뭐야. 어소시에이션 썼겠지. 그죠? 익스텐드. 그죠? 익스텐드 있으면,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익스텐드 있으면, 뭐, 인클루드는 또 어디 갔어? 그, 뭔가 하나 쓰고, 하나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가격을 조회를 할 때는, 그죠? 조건이 들어와야 된다. 주문이라는 게. 그다음에 주문 상태 확인을 할 때는 주문 취소를 들어올 수도 있다. 필수적인 건 인클루드고 그다음에 옵션은 익스텐드를 쓴다. 그다음에 꺽쇠 두 개를 쓴다. 그지? 인클루드와 익스텐디지. 그죠? 뒤에 S 안 붙죠? 그죠? 그치? 뒤에 S 안 붙죠? 그죠? 익스텐드, 인클루드죠, S 붙였죠? 여긴 또 뺐고. 그치? 좀, 그러니까 글씨도 작고, 단어 오타 내고, 그죠? 좀 뭔가가, 깔끔하게 제가 그냥 바로 앞에 붙여놓고 진짜 레슨 해주고 싶다, 진짜. 깔끔하게 레슨 해주고 싶다, 그냥. 그러니까 원포인트 레슨 깔끔하게 해주고 싶다, 그냥. 아무튼 좀 많이 좀 해주고 싶은데. 아무튼, 점수는 좀 까져. 5.6으로. 그런데 대부분 답은 맞았어. 자, 조금만 좀 가독성만 높여주세요. 자, 정임님. 자, 명세 기반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블랙박스 테스트. 따라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반으로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기법, 의사결정 기법, 상태 전이 기법, 유지 케이스 기법, 페이지 와이즈 기법, 오류 예측 기법을 적용해서 출력을 검증하는 테스트 기법. 따라서 몇 개의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고, 뭐 그 나머지 공간 없으면 빼면 되는 거죠. 자, 장점과 단점은 넘어가도록 하고, 명세 기반 테스트의 유형은 불동경 의상 유분폐5 썼고, 활용 사례는 이런 게 있다. 괜찮네요, 그죠? 근데 너무 또 양이 많다. 이러니까 20분 들어가는 거야. 그죠? 나는 그냥 5개 쓰고 끝날 거야. 자, 유지 케이스 들어오고, 유지 케이스 그림 들어오고, 작성 절차 쓰고, 그다음 답안지는 가격 조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괜찮네요, 그죠? 자, 소프트웨어 성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성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 성능 테스트, 그죠? 성능 지표를 테스트하는 활동이다. 성능 테스트의 종류로는 부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안전성, 그다음 보틀렉이 어딘가 걸리는 거다. 성능 지표는 이런 게 있다. 이상적인 성능 관계는 이게 답안지 엄청 어수선한데? 문제 몇 번? 22번.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 템플릿에 넣는 게 좋지. 그죠? 따라서 성능 테스트에 정의 쓰고, 그 다음에 이에카의 성능 테스트의 구성도 쓰고, 아, 그 3단락에 이에 나의 성능 지표 쓰고, 3단락에, 그죠? 3단락에, 3단락에 상관관계를 쓰든가. 이거는 뭐 성능 지표 쓰고, 여기 또 성능 지표 또 들어가고, 어수선하다. 일단 제가 강의했던 일단은 기본 목차를 먼저 반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분한테는 못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니까 20분이 걸리고 17분이 걸린다고. 음, 두서없는 목차잖아.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는다고.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목차 다시 잡아 다. 다. 다시 한번 저의 이 기본 목차를
먼저 작성을 해야 이렇게 20분 동안 안 쓴다니까. 따라서 마치 무슨 템플릿 패턴처럼 다시 한번 템플릿 패턴처럼 이 사람도 3개월 만에 붙었잖아. 그것처럼 답안 작성 방법론 저의 1교시 답안 작성 방법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이 기본 목차를 이해했으면 좋겠어. 리듬은 들어가고 정의 두 줄 들어가고 필요성과 목적 쓸 필요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빼라니까. 그죠? 없으면 빼고. 그죠? 없으면 빼고. 그 다음에 이에 가해 구성도나 아키텍처 생각해보고 아까 얘기했던 성능 기술 요소와 성능 구성 요소를 삼달하게 쓰고 상관관계나 나만 아는 거 이거를 삼달하게 들어간다. 활용 사례 상관관계가 알파가 삼달하게 들어간다. 이거를 다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하고 다시 오면 정의 들어가고 목적 성능 지표 다 뺐어야지. 왜 목적과 성능 지표를 안 맞는 이곳에 뭐를 올리냐고. 빼고 그다음에 가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구성도와 지표가 들어가든지 양을 줄였어야지. 이래야 17분이 아니라 10분 안에 끝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답안지는 맞아. 7점, 7점, 7점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몇 개 쓰고 만다? 7점짜리 몇 개를 쓰고 만다? 6개 쓰고 42점으로 떨어지는 답안지이다. 이게 아니라 6점짜리 7개 정도 쓰고 7점짜리 두세 개를 써야 65, 6점이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독성 좋아. 장점 있는 답안지는 제가 인정. 지금 요령 부족이야. 지금 기필반 만 4주차라서 요령 부족이야. 요령 부족. 자,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된다. 자, 나머지 넘어갈게. 김예비 기사님. 자, 명사 얘기는 했으니까. 빗살무늬 톡이 그릴 시간 없다. 진짜. 우리가 무슨 기안84도 아니고 여기다가 그걸 그려. 블랙이니까 블랙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 자, 불동경 의상 유분폐호 잘 썼어. 이것 때문에 15분 들어갔잖아. 이것 때문에 그냥 네모 들어가고 여기 키워드만 쓰면 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자, 그렇게 쓰고 특징 잘 썼어요. 개념도 썼고 기법 잘 썼어요. 그죠? 기법 잘 썼고 기법에 대한 그림까지 잘 썼어. 이럴 때는 3단락 못 들어가. 그럴 때는 못 들어가. 사실 이럴 때는 특징도 빼야 돼. 어차피 특징이나 이런 UAT도 이 안에 넣으면 돼. 잘 썼어요. 비싼 무늬 투기 빼놓고는 잘했어. 그 외에는 필요 없어. 아주 잘했어. 자, 김예비 기사님. 감리 의무 조건, 감리에 대해서 제3자적 관점으로 구축 운영, 점검, 문제점을 개선한 활동 맞죠? 자, 감리의 의무 조건, 대국민 서비스국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프로젝트 사업비가 5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1억 미만도 사업의 그 철도기술연구원, 연구원장 이 사람이 판단하면 1억 미만도 하루 이틀 감리는 수행할 수 있다. 야, 현장 감리는 6단계다. 감리 계획, 착수회의, 감리 수행, 감리 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보고서, 준착수 보종화까지 6단계 암기 끝났네요. 그죠? 완벽해. 이렇게 쓴 게 맞고 띄어쓰기 좀 더 들고 가. 아니면 세 줄을 쓰면 되잖아. 억지로 왜 띄어쓰기 없지? 왜 이렇게 어벙하게 쓰냐고. 띄어쓰기 들고 띄어쓰기만 해도 글자 수 그대로 해도 답안지는 여기까지 갔을 거야. 한 네다섯 줄 더 들어갔을 거야. 왜 억지로 두 줄을 만드냐고. 세 줄씩 쓰면 되지. 뭐하러 두 줄 쓰냐고. 세 줄 쓰면 되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될까? 이분은 이해가 될까? 김예비 기사님 손.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띄어쓰기 확실히 가져가. 띄어쓰기만 들고 가도 한 페이지 한 줄이 뭘로 바뀐다? 1.2 내지 1.3페이지로 바뀔 거야. 띄어쓰기만 가져가, 띄어쓰기. 그것만 부탁할게. 그렇게 하면 답안지가 좋아. 본인의 얼굴처럼 답안지에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좋네요. 아주 좋아. 어떻게 헝그리 정신 보이나요? 보여. 보여.
따라서 이 사람 딱 공부만 해주면 다 돼. 자, 명세 기반 테스트 들어갑니다. 띄어쓰기 더해줘.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으로 불동경 의상 유분 폐후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명세 기반 테스트다. 쓰고 만약에 양이 좀 부족하면 3단락 들어가고 양이 부족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따라서 요 내용이 들어가고 밑줄짝 쌍따옴표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25,010 기능 적합성부터 해서 안전성까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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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개야? 셋, 셋, 한 개가 뭐야? 찾아. 뭐가 빠졌어요? 유연성이 빠졌어요? 아무튼 합격하는 사람들은 하나 안 빼. 좋습니다. 아, 시간 끝났으니까 난 세트도 안 하고 이하 여백이야. 끝까지 가야지. 가야지. 좋습니다. 6, 6. 요거? 요 하나 빠뜨리고 썼어? 뭐 짜루 없어. 3.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최예비 기사님. PMO 썼어요. 감리 썼어요. 밑줄짝 상투어필 썼어요. 그죠? 썼어요. 그죠? 발주전 썼어요. PMO 감리 썼어요. 그죠? 적당히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1.4페이지까지. 양은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러면서 PMO는 딱 그거 하나만 쓰세요. 그 정보 시스템 위탁 규정, 그거 가이드 하나, 그 이름 써주고요. 감리는, 감리는 그거 하나 쓰세요. 감리 발주 가이드와 감리 수행 가이드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어차피 이게 PMO 발주를 하든 감리를 하든 공공 쪽은 법 근거가 있어야 돼. 이 법까지 하나 써줘야지만 상위 5% 안에 들어간다니까. 제가 괜히 읽어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뭔가가 엑기스를 가져가야 돼. 이게 합격 비결이라고. 이게 바로 6점이거든? 가이드 쓰면 몇 점? 7점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여러분, 이번에 여기 제가 이번 성적 올린 게 몇 개 있죠? 여기에 이번에 합격했던 분들 135에 합격했던 분들 성적 몇 개 올렸죠? 이렇게 몇 개 올렸어요, 그죠? 1등 했던 사람 거 제가 올리지 못했네. 그냥 195, 이게 지금 1교시 제가 받은 것 중에 한 명은 지금 여기가 195가 아니라 저기 200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20, 20, 19, 23, 23, 19, 19, 22 이렇게 나와줘야 돼. 23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83, 24, 8점 정도가 다 나왔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들어가야 7 내지 8점이 나온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 글자 잘 쓰고 못 쓰고는 그 다음 문제야. 글자 잘 쓰고 못 쓰고는 두 가지만 지켜도 돼. 흘려 쓰지 않는다. 바닥에 다 붙인다. 띄어쓰기 더 많이 가져간다. 요것만 적용해도 모두 다 읽을 수 있어. 우리가 무슨 글자 잘 쓰는 순서대로 뽑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읽혀지게끔만 해주면 그것만 강조하고 싶어. 자, 그것만 좀 강조할게요. 자,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자, 요거 하고 제가 벌써 배가 꺼졌네요. 그죠? 벌써, 벌써 지금, 벌써 배가죽이 지금 등가죽에 붙었어. 모주라. 이 사람은 기본적인 그 리듬문도 없네. 그죠?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그 유지 보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듈라의 정의, 소프트 설계, 모듈라, 그러면서 설계를 할 때는 추상화, 기능 분할, 클래스 기반 뭐 이런 것도 좀 써주면 안 돼? 이 해당하는 그 디자인 패턴 적용, 그냥 그다음에 해당하는 MVC 패턴 적용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기능은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단일 책임의 원칙 이런 걸 적용하는 게 모듈하다.
그거 통해서 사이트에 릴리스가 될 거고, 그래야 유지보수 할 때 기술 부채가 안 생겨서 유지보수가 좋아지는 게 그게 바로 모듈화에 대한 구성도와 개념도다. 설계를 할 때는 요거, 구현을 할 때는 요런 게 바로 모듈화다. 그러면서 응집도와 결합도 쓰고, 운운 시절 통순기는 썼는데 결합도는 어디 갔어? 결합도는 여기 내공 외제 쓰자. 그래서 자료 결합도로 썼고, 이쪽은 또 응집도와 결합도는 또 반대니까 또 화살표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결합도는 세지니까 결합도는 나쁨이 되는 거고, 응집도는 이쪽으로 우연적인 것은 응집도가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모듈이 기능별 처리하니까 응집도는 높다. 그럼 결합도도 여기 단계나 이거 써줘야지. 뭔가 좀 어벙하잖아. 그죠? 그렇게까지 한 걸로 하나로 표현을 하려면, 그죠? 본인이 세트하거나 숙제를 할 때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응집도하고 결합도까지 잘 썼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6점은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지금 잘했어. 이렇게 글자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띄어쓰기 여기에 영어 단어도 빠뜨렸고 리드문도 빠뜨렸고, 그런 게 어벙하니까 일단 점수 까야지. 5.7로 까. 이렇게. 자, 그다음 권예비 교수님 유지 케이스 아까 했으니까 그 썼고, 그다음에 썼고, 인클루드 익스텐드 썼고, 구성 요소 썼고, 한 페이지. 근데 한 페이지가 지금 22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두. 그죠? 22줄이 맞는데 뭐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 아무튼 썼고 여기까지 썼다. 그죠? 답안지 수거까지 썼고. 뭔가 조금만 좀 일부라도 좀 더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어차피 답은 맞췄으니까 오케이 인정할게. 6점. 근데 좀 뭔가가 좀 더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자, 그러면 김예비 교사님 아키텍처 평가 썼어요, 그죠? 아키텍처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썼다. 자, 그러면서 그죠? 아탐에 대한 설명 썼고, CBAM에 대한 설명 썼고, 그다음 글자는 진짜 엄청 적게 썼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적게 쓰면 안 된다니까. 모든 글자는 이 목차와 똑같은 글자가 쓰면 돼. 따라서 모든 글자는 목차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면 여기 한 줄이 두 줄이 되는데, 어차피 쓰기 시험인데 두 줄 만들면 그만이지. 왜 자꾸 한 줄, 두 줄을 왜 자꾸 따지는 거야, 도대체? 따라서 우리는 내용만 있으면 돼. 여기가 뭐 두 줄이 됐든 세 줄이 됐든 우리가 뭐 우리가 무슨 다이닝 음식 만들어? 아니야. 우리는 그 해당하는 그것만 있으면 돼. 해당하는 내용만 있으면. 음. 자꾸 심화반 가면 자꾸 무슨 데코레이션을 강조하는데, 채점자는 실질적으로 답만 있으면 돼. 자꾸 껍데기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글자는 이 사이즈하고 동일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할 얘기가 꽤 많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죠? 좀 더 글자 크게 쓰고 여기 화살표 설명까지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6점은 주겠는데 지금 약점 굉장히 많은 답안지야, 그죠? 자, 그다음 남예비규산 29119 썼고, 정의 썼고, 등장 배경 썼고, 개념도 썼고, 내용 썼고. 괜찮아요. 좀 앞에 좀 일리 같은 것도 키워드 같은 걸 땡땡 쓰고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개념도보다는 구성도가 더 좋아. 이렇게 쓰고 그냥 손톱 주의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표에 대한 간글까지 써서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6점 이상은 나올 것 같아. 나머지는 넘어가고 박예비교수님 들어가고 UML 이렇게 글자가 올라가면 안 돼. 모든 글자는 다 바닥에 나열해야 된다니까. 연의 GR 썼고,
그다음 관계를 썼어요. 그죠? UML의 관계 네 가지를 썼고, 그다음에 의존관계 점선 화살표 맞고, 그 세모에 맞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스테레오타입까지 썼어요. 그죠? 점선은 두 가지다. 의존관계와 실체는 점선, 실선은 두 가지다. 연관관계와 일반화만 실선이다. 그다음에 라인 좀 똑바로 그리고 그렇게 하고, 관계는 집합 연관관계 집복 맞네. 집복. 이렇게 썼다. 예, 뭐 쓰기는 완벽하게 잘 썼어. 약간 가독성이 나빠서 그렇지 모든 키워드는 다 나왔어. 아주 좋아요, 그냥. 그 다음에 우예비규산이 따라서 리그레션 텄고, 그다음 한 구조 있으면 회귀 테스트라고 쓰고, 회귀 테스트의 정의미 필요성, 이런 목차는 그 지구에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정의를 세 줄을 썼는데 발생하지 않았는지 어쩌고 저쩌고 주구리 쓰지 말라고 했고, 필요성도 한 줄 쓸 거면 뭐로 써? 따라서 그럴 때는 그냥 필요성 쓰고 콤마 쓰면 되지.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두 줄의 목차까지 잡아. 가에 대한 목차 누락시키지 말고 그림 그렸고 유형 그렸고 적용시 고려사항, 이런 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 뭐 어차피 고려사항 있으면 고려사항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따라서 앞부분에 리듬은 써주고 개요를 쓰든지 이렇게 개념을 쓰든지 이렇게 쓰고 정의 및 필요성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이렇게 그래서 6점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6점 안 맞을 확률도 있어. 최대로 해봤자 6점이야. 6점을 상회하지는 못해. 따라서 깐당깐당한 거죠. 자,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 짓죠. 이걸로. 자, 동영상 촬영과 공유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